원장님, 오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환자가 원장님 한의원을 검색하고 플레이스를 보고 블로그를 읽는 그 모든 과정, 사실은 안 갈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똑같은 허리 통증인데 정형외과 갈 때는 고민 없이 가면서 왜 한의원 갈 때는 효과 있을까? 혹시 돈 날리는 건 아닐까? 라며 의심을 할까요? 환자가 병원을 믿는 건 표준화 때문이거든요. 내가 어느 내과를 가도 감기 처방은 비슷할 거라는 예측 가능성, 즉 저위험 선택이죠. 하지만 한의원은요? 원장님들마다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이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며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한의원 진료가 환자에겐 고위험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원장님들은 자꾸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며 백화점식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심이 깔린 환자 눈에는 그게 정보가 아니라 나를 낚으려는 변명으로 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의심받는 게 아니라 환자가 한의학을 공부해야만 믿을 수 있게 만든 원장님의 콘텐츠 구조가 문제입니다. 원장님들은 의심을 해소하려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전문 용어를 쓰고 논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설명의 저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길다라는 건 확신이 없다라는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묻지도 않은 치료 기전을 줄줄 읊는 순간 환자의 잠재의식은 이 사람이 나를 설득해서 결제시키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경계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친절은 서비스업의 기본 사항일 뿐입니다. 환자가 의심할 때 필요한 건 친절이 아니라 오히려 건의입니다. 1등 한의원은 환자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환자가 체험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선언하죠. 환자 머릿속에 이 원장님은 내 문제를 이미 해결해본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할까요? 상위 1%의 한의원이 반드시 심어두는 의심 제거 장치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실 회피 원리. 환자는 나아지는 기쁨보다 돈 날리는 슬픔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치료 잘합니다 대신 우리가 받지 않는 환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세요. 예를 들어 단 한 번의 침으로 완치를 바라는 분은 오지 마세요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때 환자는 강력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증거의 재구성. 리뷰 1000개보다 중요한 건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서사입니다. 단순히 친절해요 말고 혹시 유모차 끌고 오기 편한지 혹은 대기 시간이 짧아 직장인이 가기 좋은지와 같은 생활 밀착형 증거를 배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관적 통증의 객관화. 쉽게 말해서 환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 가실 때 세수할 때 허리가 굽혀지시는지 그 지표 하나를 제대로 봐주시는지 확인하세요 라는 기준을 오히려 주는 겁니다. 원장님이 이런 기준을 정하는 순간 환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원장님을 전문가로 우러러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의원이 의심받는 건 사실 실력 탓은 아닙니다. 비표준화된 서비스가 갖는 구조적 불리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기려면 설명이 늘릴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선정하고 환자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 마케팅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쏟는 진심이 의심이라는 벽에 막히지 않게 길을 터주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한의원의 플레이스 첫 문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존에는 침치료 전문 땡땡 한의원과 같은 전형적인 문구 대신에 침 맞고 30분 뒤에 운전을 해도 된다. 대신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런 문구로 환자가 한의원을 고를 때 겪어야 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내용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한의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